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제 35장 감리. 아마 세 번째로 해서 이게 끝날 겁니다. 이제 감리란 무엇이냐? 감리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물과 불이죠. 네, 그럼 물과 불은 지역으로 얘기하면 북과 남을 얘기하죠. 북과 남. 그래서 감리는 다룬다. 천지 사이에 있는 중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루는데 부독성. 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라도 이루어지죠. 우리 명리학에서는요. 네, 염상격, 윤학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유시주는 뭐 할 거 없고요. 임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주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징의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할 필요 없고요. 요거 5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승자란 무엇이냐? 천간이 화가 쇠하고요. 지지가 물이 왕할 때예요. 필득 지지에서 목이 있어서 그것을 얻어갖고 물의 기운을 빨아들여 갖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 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일주가 수가 너무 강해서 목으로서 용신을 써갖고 인목이니까요. 물을 빨아들여서 뿌리 역할을 해서 끌어올렸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사례명조가 승이고요. 즉 지기가 상승하는 것이다. 강자란 무엇이냐? 천간에 물이 쇠해요. 그리고 지지에 불이 강해요. 이런 땐 천간에서 금을 얻어갖고요. 도움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대운 역시 금수대운으로 흘러있죠. 필득 천간에 유금이 있어갖고 즉 천간의 기운이 곧 하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이 4번째와 5번째 할 거예요. 해결해 줘야 돼요. 풀어주라. 천간이 모두 물이고 지지가 모두 화인데 반드시 금운을 만나갖고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뭔 소리냐? 천간은요, 지지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4개라 하더라도 지지의 3가 강한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천간에서 반드시 대운에서 금운을 만나야만이 이걸 풀어줄 수 있다. 거고요. 혼잡된 거예요. 수화가 서로 막 교전을 해요. 이럴 때는. 세운에서 딱 들여다봐라. 이건 용신잡기예요. 세운에서 뭘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예, 무엇이 강한가 약한가. 그래서 강한 자를 눌러줘야 된다. 그렇지 제하는 거예요. 자5자는 감리작용이 이와 같으니 즉 무덕성리 한 개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지 서로가 지탱해 주는 것이니 예와 지의 성질이다 라고 해서 예라는 것은 화성이고요. 지라는 것은 수성이죠.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조가요. 병인일주로서요. 네, 지지가 수세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명조고요. 승이죠. 네, 첫 번째 명조고요. 승이요. 네, 두 번째 명조가 강해요. 이제 이렇게 지지가 전부 인호술 화곡을 이루고 토까지 있잖아요. 이러면 수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금을 얻어서 천간에 경금을 얻어서 하강시켜라. 천기를 하강시켜라 라는 소리죠. 네, 세 번째요. 자, 이 세 번째는요. 서로 지금 천간이 이건 천원일기격이에요. 이거 화는요. 이 지지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돼요. 네, 이거 지수법칙으로 하면요. 이거 화 기껏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화가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내드릴게요. 화행이 1.5밖에 안 돼요. 네, 4개인데도 그래요. 4개. 전부 4개를 해도 1.5예요. 2개면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만 깎여요. 2개면요. 1.2, 3개면요.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깎여요. 4개라고 해서 4가 아닙니다. 이 지수법칙에서는 1.5밖에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원에서 뭐예요? 화를 살리는 운으로 와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안 좋았을 것이고요. 이 임묘진, 또 이 갑인은 아니에요. 이거 갑진이에요. 그런데 철조 선생님께서 흥분을 하셨는지 아주 갑인까지 딱 넣으셨는데
갑진대운으로서 솔직히 이 대운은 끝납니다. 신자재 수국을 이루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번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교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간지지가 이제 이게 지금부터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제격이네요. 그러나 이것은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요. 이게 뭐예요? 본래는 편관격이죠. 예, 그런데 진술충묘는 지지에서 잘 봐라. 무엇가 도와주고 있는가? 변하는데 이것은 화국을 이루어서 제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됐든 뭐가 됐든 천간의 임수가 일기격이잖아요. 이러면 또 이거 금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화운으로 흐르면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니까요. 네. 자, 철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 이론이 생어수월에 태어나서 치후에 화국을 이루었다. 연지에 또 자사라. 그래서 천간이 개, 감 모두 수가 되고요. 이거 기껏 해봐야 1.5예요. 지지로는 개, 미 모두 화가 되니 필수 금운을 만나서 해 풀어줘야 된다. 요까지예요. 그래서 초교, 신유, 경신대운은요. 바로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수화 기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기제를 이룬 걸 얻어서 해결이 됐다. 제살지세를 풀어준 거예요. 재와 살이 강하잖아요. 지지인가요? 이거 함부로 할 도자입니다. 예, 막 겁없이 입에다 칼 물었죠. 그래서 도비라고 해서 도움, 도비 이렇게 하면요. 예, 자식이 부모 덕을 함부로 하는 것을 바로 부잣집 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금수저를 물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금수저 문사주요. 화했다, 일지광 아주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빚을 내요. 그래서 푸의족식, 의복이 풍부하고 밥 먹을 게 충분했다. 일거 김이대운이 되면 형모 이상하죠. 예, 그래서 무호 연애요. 연애 무호 연애 제살병왕에서 출애 우 도둑을 만나서 상신. 이건 칼 맞아 죽은 사주예요. 예, 무호가 여기 지금 여기라고 한 것 같아요. 이 무호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도적한테 칼 맞아 죽은 사주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천간으로 수기를 형성하고 지지로 발기를 형성해서 교전하는 상태를 중주자는 해라는 것은 천간이 모두 수이고 지지로는 모두 화이면 반드시 금운을 만나 풀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우리는 물을 끓일 때 불 위에 물을 직접 올리지 않고 철기나 토기를 써서 물을 담아 끓이지 않는가. 맞죠? 이 원리는 명리학에 응하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오히려 수와 기제를 설명하기를 위는 물이고 아래는 불이다. 기제란 이를 이미 성취했다. 이미 물을 건넜다. 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수미제는 어떻다? 미제지어는 아직 해결할 게 남았다. 구제를 할 것이. 그래서 화가 위고요. 불이 밑에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은 서로 작용을 안 한다. 수화 기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효를 그릴 때는 밑에서부터 그리는 겁니다. 화를 그릴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끊고요 이렇게 하고요. 불을 그릴 때는 양옆에 끊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양음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흘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료하고 우효하고 동효고요. 2효, 6효, 또 3효, 4효 이렇게 하나요? 이제 다 잊어버 동효 같은 짝을 이루는 효를 뭐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주역 뺄 때는 참 그거 흥미로워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 명절 풀거라보면 오행체형론은요 화오행이 5.5예요. 그럼 수는 5.5예요. 겨우 1.5예요. 결국 4개라도 1.5예요. 같은 거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천간과 지지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채 수금명조죠. 그래서 수오행이 용시, 금오행이 희시인데 천연대운에 희신운이 들어오지만 건명이 음년생이라 역대운으로 흘러 화대운이 들어오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배드릴게요. 안 된 사주죠. 227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토대운도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에요. 기토타김이라고 그래서 임수한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예, 무호대운이 축을 사주죠. 자, 다음은 참 좋은 사주 하나 드릴게요. 예, 228번이에요. 예, 임자. 병호, 임자, 병호예요. 아, 참, 임자, 병호, 임자, 병호.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월주를 차지하는 화가 강한 거예요. 화체 수금 용조입니다. 대운을 보세요. 이 정미대운 빼고, 이 술토운만 빼고, 전부 좋죠.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차조, 수화 교전어, 간지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화당령에서 수가 휴수했다. 맞아요. 원령을 차지하는 것이 기운이에요. 희기, 무토, 토가 없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왜? 이거 수를 써야 되는데 수가 그걸 안 당하니까 좋잖아요. 일주, 불국, 그걸 당하지 않으니 초교, 정미운에 연봉, 무호, 연애 이거 무호년을 만나네. 제가 이걸로 다 착각을 했습니다. 천국지충했어요. 지지를, 일주를요. 천국지충하죠. 무호, 일로 들어오면요. 정미운에 제살병왕 아니 부모 쌍망, 무호년에 돌아가셨군요. 흘러서 거지가 되었다. 떠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걸게. 교 신운에 범재우 기열 만나고 기여운에 발제순만이라 취처 장관을 들어서 생자 성관 가정을 이루었군요. 이거 재입니다. 그러나 이 뒤운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왜요? 수운까지 흘리니까 좋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이 밖에 얘기할 필요 없죠. 자, 이 명절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화 7.4예요. 강하죠. 토 없습니다. 금 없고요. 수호행이 5.7이에요. 수화가 교전이에요. 화호행이 7.4로 종조이니까 화체 수금용조예요. 수호행이 용신이고 구호행이 희지된다. 대운이 정미대운을 지나면 말년까지 호운이 된 명조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감장에서도 5개의 사례명조를 예시했다. 첫째, 사례명조가 24번은요. 병화일주 지지에 수기가 왕해서 천간에 화기운이 세한 명주를 일지의 인목이 용신으로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뿌리가 돼서 올려준 거죠. 두 번째는 1월에 임수일주에 지지로 옷을 화국을 이루는 바람에 일주가 약하니까 천간에서 경금을 만났어요. 그래서 경술시라 용신이 돼서 간자병을 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뇌병화는 기껏 해봐야 1.5예요. 신진을 해서 수체예요. 그래서 화목령조인데요. 목변을 기려요. 화자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강의인데요. 이임일계라도 있으나 지지의 인옷을 화국을 이뤄서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금희시 초년 때문에 경신운에 바로 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227번 이거 화자병을 하다 왜 이렇게 벌써 나오네요. 화는 그렇게 됐죠. 목대운을 만나서 좋았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3임 일게 해서요. 이것도 1.5예요. 그래서 신유 경신에 바로 기재를 얻어서 풀어줬다. 핵이 제살지세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해자를 여기다 빨간 거를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해자를 제가 못 봤습니다. 허허.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핵이 제살지세하고 정득성기 기재해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 빠졌군요. 제가 이게 앞에 건가 보네요. 네요.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좀 뭔가 원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거고요. 의식풍족하였으나 해로 설명하였고요. 예, 맞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좋은 거죠. 수와 연주로서 교전을 해라. 괜히 이랬죠. 이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5가지로 감리 작용이 이와 같은 것이니 홀로 세를 이루는 것은 없으며 서로가 지지하여 주면
예와 지혜 성품 있기들이 마련이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앞장의 진태장과 이장의 감리장은 토행을 제한 금목상전과 수화상전하는 명조의 대운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 용시를 구하는 것이다. 이 명조예요. 지금 마지막 명조요. 대운을 길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인연이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운의 기회를 만나서 기운에 발제수만하고 취처생자 성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대운이 수대운이니까 좋아서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대운을 설명해 드릴게요. 228분이겠죠. 더 이상 대운, 후대운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좋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운이 수로만 벗어나면 되고요. 이 정미대운 빼고요. 무토대운 빼고 시인유, 그렇죠. 신대운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기유의 발제수만 했다고 하고요. 이때 집안을 이어놓고요. 이 수로는 좀 피해야 되겠죠. 오솔하고 올리고요. 그러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30년 동안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네, 참 좋은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전반적으로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2권인데요. 1권, 2권이 바로 통신론으로서 평이상학적인 이론을 한 겁니다. 다음 강의는요, 3권, 4권으로서 평이하학적인 육친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장부터 나와요. 부부가 우선 제일 먼저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부터 뭐죠? 그리고 부부 자리는 바로 서로가 일지를 깔고 앉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부부 간의 사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남자는 돈이고요. 명예고요. 돈과 명예고요. 여자는 뭐 남편 잘 만나면 세상살이하고 편안하죠. 요즘은 그런데 명예를 밝히는 여자들도 많으니까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강의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